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로키 영어학원 고등부 강사 강정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회째 또 이제 뵙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제 좀 있으면 D-100일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은지 그런 것들 이제 100일 동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또 다뤄야 될 이 영역들이 다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로 2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이제 18, 19, 20번이라든지 혹시 뒤에 장문독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필요하다 싶으신 친구들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다음 회차부터 때라도 아니면 선생님이 기존 1회나 2회에서 안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문제, 선생님한테 이제 첫 문제인데. 이 말 자체에 대한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under spare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저 비유적 표현이 어떤 내용을 비유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셔야 되겠고, 누구 T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 그가 under spare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위해서 어떻게 찾아주셔야 되는지 이제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첫 문장 한번 더 보게 되면 인간이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민첩한 인간이 있어. 지적으로는. 근데 멍청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있겠죠. 지적으로는 좀 떨어지는데 결코 멍청하지 않은 anything but never aim입니다. 그래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런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우리가 얻게 되는 인상 자체가 이 not so much라는 표현 자체 좀 생소하신 친구들 많을 텐데 고3 되면 요거 조금 많이 보셨다라고 해도 괜찮은 나레이 법입니다. 나레이 법이. 결국 그 멍청함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어떤 결함인 것이 아니라 결국 대비한 것이다. 그 상황 아래에 사람들이 이 멍청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야. 오히려 또 그들이 그 멍청하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일어나게끔 그냥 허락을 해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상황 아래에서 그 사람이 멍청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끼리 쓰는 말들을 막 주고받고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멍하니 쌤은 그 안에서는 멍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 그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은 나타내. 이러한 결함을. 덜 종종 나타내. 는 뭐보다? 그룹에 있는 사람보다. 이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앞서 말했던 이러한 이런 결함이 뭐야? 주변의 상황에 내가 멍청해지게 되는 상황. 이 상황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나타내게 된단 말과 같은 말이죠. 다시. 사람들은 혼자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결함이 덜 종종 나타난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멍청해지지 않아. 누구보다?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멍청해지게 된다 이 말이지. 이런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그래서 순접이죠. 그 방향 그대로 가야 됩니다. 처럼 보여. 멍청함이라는 건 less psychological,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뭐인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왜 사회적인 문제야?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점이 더 나타나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사실은 멍청한 사람이다라는 게 완강하다, 뭔가 고집스럽다 라고 말하는 그 사실이 must not blind, 가려서는 안 돼. 우리를 어느 사실로 가려서는 안 돼? 그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으로 가려서는 안 돼. 이 말 이해돼? 저 사람이 저 멍청한 사람이 고집스럽다라는 말이 그가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은 게 뭐야? 혼자 있지 못하다. 즉 멍청한 사람은 고집스럽다는 말 자체가 뭐로 가려져서는 안 돼? 그 사람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가려져서는 안 돼. 즉 다시 말해 멍청한 사람은 독립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 즉 사회적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라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가상으로 느끼지. 우리가 not at all as with him as a person,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but 뭐로서? with a slogan, 어떤 문구로서 다루게 되는 거야. 뭐 캐치워드 뭐 단어 찾기, 뭐 기타 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같이. 그럼 이 사람은 결국 고집 멍청하다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 쪽으로 나타나, 즉 그룹 속에 아니면 못한, 즉 독립적이지 못한다라는 사람으로서 인지가 된다. 즉 그는 어떻다? 언더 더 스펠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더 더 스펠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결국 어떻단 얘기야? 그 사람은 독립적이지 못하다. 사회적인 문제다. 또 뭐다? 그룹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개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언더 더 스펠. 언더 더 스펠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뭡니까? 주문에 걸리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 말을 알고 계시더라도 뭐야 이거? 주문에 걸리다라는 말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거든. 즉 뭐하다? 사회적이지 못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주셔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 거의 불가능하다. 프라우 나오는 것은 더 낮은 클래스죠. 클래스. 계층. 더 낮은 계층으로부터 나오기입니다. No. 그는 잃어버리게 된 거야. 능력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하다? 독립적이지 못한 것이다. 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주문에 걸리다. 주문에 걸리단 말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죠? 그렇죠? 글 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됐었다. 3번요. 자신감 부족. 이게 그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막게 된다. 자신감 부족 얘기 아니었고요. 그가 인정하는 거, 그의 어떤 꿈을 인정하거나 만족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 No. 고립됐다라는 것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unappreciated in society,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분리되어지게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 사회적이지 못하게 된다. 즉 독립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 3점짜리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3점짜리로 나타낼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요지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요지. 요 얘기도 이제 요지란 말 자체가 이제 필자가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의도 아니었겠어? 그치? 그 의도를 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Every game comes. 모든 게임은 성공과 실패라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성공을 하거나, 다 좋은 것들이죠. 또는 그의 반대인 실패를 하거나, 포괄적이고 단 하나의 나쁜 것, 좋은 것. 그렇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된다 이거죠. 이 말은 alternative, 대안책이 없어. 대안을 암시하지 않아. 즉 중간 단계가 없어. 뭐 아니면 도야. 성공 아니면 실패. 이 게임에서 말이죠.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죠. 그렇죠? 대조를 나타내는 말. 하지만 in a world as complex as ours,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일반화, 성공하냐면 실패, 게임은 성공하냐면 실패다 라는 이런 일반화가 sign of naive라는 뜻 뭔지 아세요? 좀 멍청할 정도로 순진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순진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의 순진한은 약간 좀 뭔가 좀 긍정적으로 허용되는 말 아닌가요? 그죠? naive는 그래서 멍청한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멍청할 정도로의 어떤 순진함과 정교하지 못한, 심지어 악의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석세스나 페일리어로 보는 거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즉 필수적인 디그리가 있어. gradations of value. 이 가치의 어떤 점점 더 나아가는 정도가 있어. Wipe out this binary system. 이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바이너리 시스템에 의해서 쓸려가는 가치의 어떤 점차 증가하는 정도들이 있다. 즉 이런 이분법에 의해서 휩쓸려져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consequences are, 그 결과는 역시나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 이분법 구조로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로서 처음에 to begin with로 시작이 돼서
furthermore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가 finally까지 얘기하고 있다? 아이고, 중간에 마이크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 잠깐 마이크 교체를 하고 왔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 however부터 위치라는 것. 즉, 앞에서 얘기한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 구조에 관련돼서는 악의적인 분석 또한 있을 수 있다. 좋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주제문이 나와 있고요. however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나열식 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표현입니다. 결국 나열식 구조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공통점이거든요. 뭐에 대한 공통점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얘 아니야, 얘. 그치? 이 주제에 대한 공통점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법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복잡한 세상에서 앞에서 얘기한 그 이분법의 구조의 일반화는 멍청하고 정교하지 못하며 악의적인 분석을 가지고 있다. 즉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만 읽어볼까요? There is not just one game. 게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success와 fail만 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 것만은 아니야. 또 there are many games. 많은 게임들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뭐 좋은 게임들도 있고요. 뭐 골라 이 짝대기의 역할은 하이픈의 역할은 뭡니까? 부연 설명입니다. 자, furthermore는 앞에 있는 내용의 부연 설명을 얘기할 거고, final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계속적인 열거식 부연 설명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해설 강의니까 이 정도로만. 그래서 결국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 구조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그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 인간의 삶은 성공과 실패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다. 많은 경기들이 있다. 게임들이 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답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성공, 실패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게 기준의 다양성은 아니었고. 복잡한 사회에서 이분법 사고로 때로 필요하다? No.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글이었습니다. 성공의 가능성과 재능의 다양성, no. 재능 얘기 아니었고요.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미래 예측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지까지 봤고요.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3번이죠. 23번은 특정 연도로 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회차 때 선생님이 특정 연도, 특정 날짜, 뭐 똑같이 날짜,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고유명사, 지역 이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구체화부터 글을 시작합니다. 글의 어떤 예시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글을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일반화시키는 글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 사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자동차 충돌 사고가 증가했어. 언제? 두 운전사 중에 한 명이 총을 꺼내서 다리에다 다른 운전자 다리에다 쏜 거야. 우리는 don't know much about the shooter. 그 총 쏜 사람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We had a limited capacity for sympathy, self-awareness, 그 다음 empathy, metacognition, theory of mind 이런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제한시키겠지. 이런 능력, 뭐의 능력? 이런 능력들 말이에요. 요 중에서 몇 가지만 뭐 한두 단어 정도만 왜? 다 and로 엮여져 있으니까 한두 단어 정도의 의미만 아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충돌 사고에서 있어서 총권에서 다리를 쏜 이런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그 슈터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우리는 대신 이 공감이나 자기인지 역시 공감이죠. 스스로의 인지나 어떤 마인드의 띠오리 이런 이론에 대한 어떤 제한된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He could have lacked social intelligence. 즉 그는 사회적 지능이 부족하며 이 misinterpreted the accident as an attack. 그 사고를 공격으로서 잘못 해석했다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소셜 인텔리전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핵심 소재는 뭐다? 사회적 지능이다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충돌이라는 것을 자기의 공격으로 삼아서 그걸 총으로 쏠 수 있냐 이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식의 사회적 지능이라는 건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알고 남을 좀 알고, 즉 다시 말해 뭐를 얻는 팩트라고 말하는 커먼 센스. 이게 우리가 뭐 전략이란 뜻도 있고요. 커먼 센스는 뭐 일반 상식을 얘기하죠. 아니면 뭐 street smart.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확 와닿는 뜻은 없었겠지만 이런 것들로서 언급되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의 내면의 본질이고 그것이 gets refined. 뭘 통해서 정의될 수 있어? 정제될 수 있어? 경험이나 사람들과의 경험. 이런 것들, 또 학습, 성공과 실패, 사회적 환경에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정제되어질 수 있다 이거야. 인간의 특징으로서. 하지만, 자,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하지만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뭐 안에서 형성된다? 특정 문화 안에서 형성된다라는 게 필자의 말하고 싶은 주제가 되겠죠. 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구체화를 통한 이 사례를 통한 무슨 내용? 일반화를 얘기하겠다라는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글의 구조라고 생각해. 근데 이 일반화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문에 맞닿아 있을 건데 그것에 대조를 걸어서 필자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지능에 대한 어떤 표본은 어디에서 나오게 된다? 특정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지게 된다라는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소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정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필자가 해주고 싶은 거죠. 또 다시 한번 얘기해. That is to say,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한번 또 할게. We might be clueless when put into new social setting. 그렇지? 우리는 어떤 벙찌게 될 거야. 약간 아무런 실마리가 없을 거야. 어디에 놓여지게 될 때?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놓여지게 됐어요. 우리는 아무렇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present, 나타나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존재하고 있지만 they need to be refined. 그런 것,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사회적 지능, 그들이 결국 정제되어야 되는 건 for its particular culture. 어떤 특정 문화에 대한, 각각의 문화에 대한 그런 정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즉, sympathy나 awareness, awareness나 empathy 같은 메타커그니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뭘 제공한다? 우리 스스로나 타인, 우리 스스로나 타인에 대한 정보, 이게 소셜 인텔리전스죠, 그렇죠? 특정 문화 속에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로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은 첫 번째 꼭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재로서 소셜 인텔리전스.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 문화에서 나오게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가 다른 문화에 가면 클롤리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소셜 인텔리전스, 사회적 인지에 대한 필요성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답 4번이었죠. 1번부터 보면 성공과 실패, 어디? 사회적 지능의 성공 실패로부터의 어떤 교훈. 그 다음에 사회적 지능, 효율적 사회적 지능 발달 아니었고요. 발달 얘기. 속성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본질적, 이 innate와 genetic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선천성을 의미하는 거거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질. The need to understand oneself in social intelligence. 사회적 지능 안에서의 우리 스스로를 이해해야 될 필요성, 아니 타인의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목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4번은 보통 제목 문제죠. 좀 짧았죠? 여기도 이제 통념반박이라는 포인트로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그 반박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 이 sapiential sense, 이 사피엔스적 생각이 할 수 없어요. What science can do. 과학이 할 수 있는 걸 사피엔스적 사고가 할 수가 없죠. It cannot explore. 사피엔스적 사고는 탐구할 수도 없어요. 퀀텀, 뭐 양자나 인터갈랙틱 realm, 어떤 과학적 영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탐구할 수 없어요. 또 그것은 어떤 관찰의 방법이 아니며
수단도 아닙니다. measurement. 어떤 측량의 수단을 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사피엔스적 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스나 계속 추가 설명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것은 과학적 이론의 원천도 아니며 사피엔스적 사고는 cannot evaluate the soundness of such a theories. 그런 이론의 어떤 온전함이라는 명사거든요. 온전함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 문장에 아무런 연결사가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결국 부연 설명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피엔스적 사고가 결국 과학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것은 다루고 있어. 엄격하게. 되게 계속 부연 설명입니다. 그런 어떤 진실, 어떤 진실?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진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independent of any observation and measurement. 어떤 관찰이나 측정과는 떨어져 있는 별개인. 또 두 번째 that cannot be proved. 입증, 사실이라고 입증되어 있지 될 수 없는 by any amount of observation and measurement. 이게 다 과학 아니겠어? 그치? 이런 과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떨어진 과학에 의한 것의 양에 의해 진실이라고 밝혀질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피엔스적 사고는 과학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결실이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프루프를 하게 되면 프루시 이제 과일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프루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일의 성과를 얻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결실이 있는 상호관계가 있어. 뭐와? 과학과 이 fundamental framework underlying it. 그 과학 아래에 기저하고 있는 근본적인 프레임워크. 이게 뭘까요? 지금 소재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뭐? 과학이라는 영역과 사피엔스적 사고의 영역. 얘가 누구겠니? 이게 바로 사피엔스적 사고가 되겠죠. 그렇죠?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 결실이 있는 상호작용이 있다. 즉 사피엔스적 사고로 부연 설명을 바로 이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When applied to the hard fact of the science, 이 과학이라는 어려운 사실에 적용되어지고 있을 때 사피엔스적 사고는 may read between the lines, 그 선과 선 사이에서의 어떤 우리 행간이라고 하죠. 이 행간 사이를 읽을 수 있으며 뭐 할 수 있다? 과학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차원, 새로운 차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피엔스적 사고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절반가량을 거의 다 사피엔스적 사고는 과학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 뒤에 넌덜리스로 바로 뒤집어 버리죠.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돼야 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관계성이 있는 사피엔스적 사고와 과학에 대한 관계성을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관찰이라는 것 너머로 뭐가 있다? 이 사피엔스적 사고, 과학 속에 이 사피엔스적 사고의 역할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바로 1번 정답 체크가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중요성. What importance do new experiments have in science? 과학에서 새로운 실험이 갖게 되는 중요성이 무엇인가? No. The importance of balancing observations. 이 둘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관찰을 사용하는 거야. 사용해라. 뭐에 도달하기? 새로운 어떤 종류의 사피엔스적 사고. No. 이 철학적 어떤 적용. 과학적 관찰. 사피엔스적 사고는 나오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사피엔스적 사고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과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로 넘어가서 이제 어법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도 빨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보통 우리가 평가원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적 요소들은 웬만큼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관계대명사 중에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whose에 대한 기본적인 어순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whose는 해석 하나 연습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순, 그러니까 어법을 위해서 좀 어순적인 판단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whose도 뭘로 보셔야 되냐면 who, whom, which, that. 우리 걔네들처럼 형용사로 봐주시면 좋아.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뭐를 취한다는 얘기야? 명사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whose 자체가 갖고 있는 성향이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는 가진의 의미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whose 뒤에 뭐가 있어주겠어? 명사가 또 존재합니다. 명사의 명사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칼질한 다음에 보면 불완전한 패턴의 구조가 나올 거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보어가 없는 이 패턴까지가 전부 다 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순만 좀 잘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1번 한번 보시면 자, face from a fox can become fruitful, the berry bush. berry bush라는 이 명사로 끝납니다. 그리고 계속정용법에 컴마 뒤에 whose가 나와 있죠. 그럼 whose의 이 berry bush의 과일이 오케이. 그럼 명사 보이세요? 이렇게. 그 다음 칼질해 보시면 뭐가 보여? 동사 can later become the food for a bird. 이 새를 위한 어떤 음식이 나중에 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순에 대한 인지 berry bush, whose, 그 다음에 fruit, fruit 맞죠? fruit can later. 이 어순이 이제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맞게 쓰였다는 거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갑니다. 이 that이라는 것 자체의 질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의 패턴들도 있지만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인 관계대명사, 동격,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 그 친구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tha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보시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명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로 간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 문장에 이 조합이 뿌리 잡고 있어. 어디에? 원칙 아래. 이 원칙 어떤 원칙? 설명. that이야 보니까 the outputs of organisms. 이 생명체의 결과물이 tend to bring the significant 그렇지. 근본적이지 않다면 뭐 significant한 benefits까지가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에게 이득이 되게 된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문장을 띄고 있다라면 이 that은 무슨 역할? 동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플러스 명사 뒤에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을 띄게 되면 우린 걔를 동격 접속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2번도 맞게 쓰였구나. 3번부터 보시게 되면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humans, 인간들이 그럼 컴마 안에 있는 것들은 보통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죠. 누굴 가지고? 전치사 명사를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 돼야 될 거야. 그 다음 이제 하모니에서 문장이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이 문장에서는 지금 humans에 이어지는 본동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aving은 본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본동사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humans가 주어로 쓰였다라는 건 이제 have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생각. 그렇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정답 3번이었구나. 틀린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4번의 there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갈게요. 여기서 there는 앞에 있는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명사를 잘 만드냐. 우리가 보통 it냐 there냐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보통 앞에 있는 선행명사라고 하죠.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수일치가 잘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걸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고요. 5번 한번 보시게 되면 나론리가 앞에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문장의 시작이 나론리의 시작이면 뒤에 있는 문장 뭐 된다? 도치시킨다. 그래서 주어인 many of these new products가 주어였고요. 얘가 비동사, 그에 뒤따르는 chip가 보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치된 문장으로서 잘 나오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생각들이 선생님처럼 이제 나오게 되려면 많은 문제를 접해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뭔가 개념 정리할 시간은 부족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법 문제를 통해서 이 밑줄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구나. 그걸 자리로 품사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지 지금 뭐 개념 정리하고 이럴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적용되는 범주를 보시고 그걸로 이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겁니다. 자, 30번 어휘 추론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말에 대한 인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소재와 방향성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지신 다음에 다음 문장을 연결 지음에 있어서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그대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조나 역접의 연결사를 쓰지 않으면 그 방향을 그대로 잡고 내려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단어 갖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묘사하는데 방식을 묘사했어.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뭐를? 인상을. 그들이 갖고 있는, 타인에게 갖고 있는 사회적 이 마주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갖고 있는 인상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는 방식을 묘사했어.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그들은 어떤 잘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신뢰성 있게 보여지고 싶기도 해.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은 관심이 있어. 뭐에? 체리피킹. 체리피킹은 뭐냐면 자기 익은 것만 고르는 거야. 익은 것만 골랐다는 거. 즉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이나 신뢰성,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suitability, 알맞음, 누군가로서 worth spending time with, 시간을 같이 보낼 가치가 있는 그 누군가로서의 어떤 알맞음, 이런 것들을 체리피킹, 원하는 것을 따는 것에만 것에 관심이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사회적 마주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어떤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선생님도 해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인상을 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정성에 체리피킹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와 동일,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 그러고 싶어 한다는 얘기의 동의의 표현으로서 컨트롤도 맞게 쓰였고요. 더불어서 그와 동시에 뭐다? 타인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 위주로 고르고 싶어 한다. 결국 서로 간에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죠. In face-to-face encounter, 서로 실시간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마주침 속에서 they might not have access. 그들은 접근을 하지 않을지 몰라. 어디에? 정보에. From the person's background. 어떤 사람의 어떤 배경으로부터의 어떤 정보에 접근하지 않을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연결사를 또 잘 보셔야 되거든. 이 소라는 인과 연결사가 갖고 있는 게 결국 순접의 방향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결국 팥이 나는 거니까, 그렇지? 콩 심었으니까 콩이 나오겠죠. 인과관계잖아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으로부터의 어떤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을지 몰라. 그래서 in the presence of disconfirming information that the person is as they claim, they compare what the person's 여기까지 express about themselves against the number of express. 이거 너무 멀리 갔다. 그래서 여기서 존재 속에서 확인을 하거나 discomforting은 뭘까? 반박하다입니다. 반박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확인하거나 혹은 반박할 수 있는 것의 존재 속에서 that 어떤 그 사람이 is 어떤 사람이다.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정보를 반박하는 존재 속에서 그들은 결국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 사람 스스로의 것, 다른 어떤 비언어적 표현에 반해서 그들 스스로에 관해 그들이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 기본적으로. 그치? 우리가 이제 실시간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배경 정보를 알 수 없으니, 그래서 여기서 반박하거나 확인하거나 반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것 속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맥락상 맞지가 않겠죠. 비교를 할 수가 없겠지. 존재가 있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비교가 그것을 대체하게 된다. 이런 얘기로서 이제 인지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없을지 모른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려면 presence가 아니라 absence, 부재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3번에서 언나가 썼다는 거.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역학,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자기 표현이나
청중의 어떤 discernment, 이 분간, 그치? 그 사람이 분간하는 것이 set in motion, 움직임 속에서 set, 설정이 되는 거죠. 어디? 움직임 속에서. 많은 어떤 마이크로 레벨 스트럭처, 많은 작은 수준의 어떤 구조에서 이런 역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이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즉, 앞에서 말하는 구조가 뭘 만든다? cost of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교류나 이런 사회적 어떤 컨텐트 만족감은 상관없이 사회적 교류 같은 과정을 형성하게 된다. 이 형성한다는 말도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맞겠다라는 판단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3번에 있었다. 이렇게 absence로 바꿔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빈칸 추론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추론도 여기 역시 빈칸부터 먼저 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빈칸 추론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반부에 있었을 때 어떤 정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 아래에 있었다라고 항상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뒤에, 하지만 전에 이 문장부터 먼저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할 때, 이 글로벌 바이오스피어, 전 세계적 생물학적 영역이 희생되어지고 있다. 뭘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사치스럽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바이오스피어가 희생되고 있다. 생물학적 영역이. 라고 네가 말을 했을 때 You express an opinion. 너는 하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 너의 주장 자체가 cannot be 빈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 5번 다 이제 형용사, PP죠, PP다. 형용사. 그러니까 너의 주장이 어떻기 때문에 이게 의견 대시냐. 의견 제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빈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 즉 너의 주장이 빈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인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그의 정반대적 속성으로 벗을 바로 다음 문장에서 걸고 네가 speech with 이런 말을 할 때 제 이름은 뭐고요? 15살이고요. 스웨덴에 살아요. 이런 정보만을 네가 말을 하게 될 때 그러면 that's a factual assertion. 그건 뭐다? 사실적 assertion. 역시 주장이죠. 의견이고 사실적 주장이다. 왜 그러냐면 네가 체크, 확인할 수 있잖아. That's all correct.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다. 옳다라면 우리가 그걸 네가 15살인지 이름은 뭔지 스웨덴에서 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사실적 주장이다. 잠깐만. 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 의견이냐 사실적 주장이냐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네. 왜? 조건부가 글의 구조상 맞게 떨어지잖아. 어떠 하기 때문에 의견인 거고 이걸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이 둘의 대조성을 꼭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그랬듯 이게 벗이 들어가면 however가 들어가면 얘가 어떤 속성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장이 빈칸하기 때문에 너의 주장이 빈칸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견이고 너의 우리가 그걸 뭐든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인 건 사실적 주장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빈칸의 구조는 because 자리에 이의 반대적 속성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 그치?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not check. 여기 not의 의미는 여기 있으니까 저게 뭐만 들어가시면 됩니까? check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너의 주장이 체크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그것은 하나의 의견인 것이다. 이런 글의 구조로서도 풀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구조만 갖고 문제를 푸셨다면 아주 고인물이 되시는 거고요. 물론 우리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freedom of speech, 이 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잘 하시면서 푸는 방법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래서 내가 뭘 읽은 거지? 라고 하셨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을 때 글의 구조, 그래서 연결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안. 그래서 체크에 해당하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 주장이 어떻기 때문에 입증되다라는 뜻이죠. 이게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인
것일 뿐이다. accused, 고발당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번역되어지거나 이해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이 checked의 단어의 대체제로서 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가보도록 할게요. 32번도 글쎄요. 이 부분에 이제 정답의 근거가 역시나 존재했습니다. 한 번은. 여기 또 필요했어요. 글 읽는 데 있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빈칸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인가요? 여기서부터네요. That is to say, 요 장치가 그래서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제 글에 빈칸이 중반부에 있으면 정답이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31번도 같이 그렇게 풀었는데 지금 요 that is to say의 역할, 아까도 한번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that is to say 역할이 뭐죠? 환원입니다. 환원.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그 한 번 더 얘기하는 자리에 빈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곧 배워. 나중에든지. 뭐 하는 법을? 비난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by 1, 2, 3, 4, 5번 보니까 다 뭐 있습니까? ing가 있죠. 그렇죠? 그럼 by ing 함으로써 by ing는 항상 뭐 할 때 쓰는 말? 방법 얘기할 때 쓰는 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비난을 피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that is to say라는 장치를 얘기했으니까 정답의 근거는 위에서 한 번 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게요. 빨리 한번 읽어볼게. 생각은 사람들이나 조직이 배워야만 하는 생각.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는 생각. 그런 생각은 아주 popular, 대중적이고 인기 있습니다. 심지어 분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배우는 것을 실패합니다. 가치 있는 어떤 교훈을, 실패가 제공할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건 실패하죠. 그렇죠? 누가 그래? 우리는 미뤄버려. 뭐를? 하드워크. reflecting on what we did wrong. 우리가 잘못 실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그 어려운 일을 미뤄버려. 그렇지? 우리가 뭔가 피드백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문제도 이거 풀면 이 영상 보시는 친구들 정말 잘하고 계신 건데 진짜 내가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요. 항상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 어차피 내가 수능 때 볼 문제는 새로운 문제니까. 그치? 근데 이 새로운 문제를 많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걸 피드백해 보는 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문제 계속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거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미루잖아 사실. 그치? 실패에 대한 거. 때때로 우리는 꺼리기까지 인정하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 꺼리기까지. 무엇보다도 부연설명. 우리는 embrace, 당혹해야죠. 우리의 실패에 의해서. 그리고 빠르게 찾지. 다른 사람들의 실패들을 빨리 찾게 돼. 즉 우리는 부인하고요. gloss over라는 단어는 몇이나 할까? And quickly move on from and or blame circumstances of and others for things that go wrong.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상황을 비난한 것 이런 것으로부터 빠르게 이동하고 싶어해. 글로스 오버를 몇이나 할까요, 사실? 역시나 and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글로스 오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황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 쪽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벌써 여기 나오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려고 한다. 그리고 부인한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실패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이 비난을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뭐 함으로써? 빈칸은 뭐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찾음으로써 또 부인함으로써 글로스 오버 하면서 또 여기 좀 이게 딴 데 바라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척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움직여? 다른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을 비난하는 것으로 움직이게 돼. 즉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결국 다른 것들에, 그렇지? 탓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 들어가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그래서 요 한 3줄 정도가 이 얘기를 습관적이다라는 얘기로서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회를 놓치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발달을 시킬 기회도 놓치게 된다. 이 마지막 문장의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요. 계산하는 것은 이 버려진 시간, 자원, 뭐에 의해서 실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간과 자원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해. 뭐 하는 데 있어서 to learn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다른 것들에 대한 피해로 인정하려 한다. 그래서 that is to say에 대한 장치만 여러분들이 쉽게 얻었다면 어렵지 않게 체크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탓을 하게 된다. 그의 실패를 인정하게 된다. pointing the finger, 손가락을 가리킨다야. elsewhere, 어딘가로 가리킨다. 이게 뭡니까?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다룬다. 반복적인 어떤 실패를 다룬다. 감정적인 어떤 자기 반영을 향상시킨다. 감정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법 얘기, 이 아이들은 비난을 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게 됐냐? 다른 것에 탓을 하면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3번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33번, 역시 빈칸은 요 버티,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이네요. 사실상 한 3분의 1 지점쯤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한 40% 지점에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부터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stop using their first language. 그들의 첫 번째 언어를 사용하는 걸 멈춰버려. 단순히 뭐 때문에? 그들이 빈칸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멈춰버린다. 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식민지를 당했을 때 어떤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뭘 읽게 되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구체화. 우리가 일반화에 빈칸이 뚫려져 있었으니까 이 일반화를 구체화시킬 이제 아프리카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 빈칸을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냐. 바로 이제 Y로 시작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찾아주시는 거야. 자, 보통 그게 왜 그러냐면 약속을 해서 그래. 그들에게 더 좋은 삶을 약속을 해서. 상상을 해봐. 생각해봐. 아프리카 작은 부족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걸 생각해봐. 몇백 년 전에. 그때가 the British were colonizing the world. 영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야. In come the colonists with their guns and the new ways of life. 그치? 총과 다른 삶의 어떤 방식, 이런 방식들과 함께 식민지 지배자들 속에서 그들은 take over your country, 너의 나라를 이제 지배하게 돼. 내가 아프리카 부족이 있는데, they are in charge. 그들의 어떤 책임이 있지. So 그래서 만약 네가 get on 거기에 탑승하고 싶으면 in the new society 그들의 어떤 사회에 탑승하고 싶으면 you've just got to learn the language. 결국 네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네가 그 사회에 새로운 사회에 탑승하고 싶어 한다. 그 식민지를 했던 사회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결국 첫 번째 언어, 나의 첫 번째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사회에 환승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사회에 환승하려고 하고 싶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end 뒤에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을 때 very easy, 아주 쉬워. 너의 old language를 slip away가 이제 버리다거든요. 너의 오래된 언어를 버리게 되는 건 쉬워. 결국 네 첫 번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건 쉽다고요. 그렇죠? 즉 너의 아이들도 넌 mother 그걸로 애쓰지 않아. 왜냐? 새로운 언어가 결국 useful what? 유용하니까. 그죠? 유용하니까. 결국 새로운 사회에 환승하기 위해서 위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언어. 그들의 모국어죠.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기 위해서인 거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오래된 언어를 선호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리고 venture, 어떤 외국 나라를 탐구할 계획이 있어서 아니 너는 식민지를 받는 나라의 사람이죠.
can't use it. 사용할 수가 없어. 새로운 정부 아래에서. 뭐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게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라고 한 적도 없었죠. 그런 얘기 아니었고요. disregard the value of linguistic diversity. 이 언어적 다양성의 이야기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에 탑승하기 위해서, 환승하기 위해서라는 글의 내용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와, 이번에도 빈칸이 맨 아래쪽에 있었고요. 굉장히 길었던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굉장히 길었지만 지금 34번이 3점짜리가 아닌 이유가 있죠. 3점짜리. 빈칸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고 1, 2, 3, 4, 5번을 보셨어요? 이모션이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정답으로서 체크가 되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야.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어디에서 찾았느냐. 그게 관건이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한번 보면 no matter how sorrow예요. sorrow. 철자 조심. sorrow입니다. 형용사. 철저한이라는 뜻이야. 아무리 철저할지라도 이런 통계적인 분석이 아무리 철저할지라도 이 경험이 많은 의사들의 직관이나 혹은 이 seasoned investor judgment, 그들의 investor 판단은요, lead to, 인과동사죠? 더 나은 결과를 정확하게 가져갈 겁니다. 왜? 그들은 누구야? 의사나 이런 인베스터, 발명가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빈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통계적 분석이라는 게 철저하게 진행될지라도 이 의사들의 직관이나 어떤 seasoned, 어떤 계속적으로 경험이 많은 이 발명가들의 판단 자체는 결국 더 나은 결과를 이끌게 될 것이다. 왜냐? 걔네들이 빈칸하니까. 그러면 통계보다도 뭔가 철저한 통계치보다도 더 뭔가 위대한 그게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건지를 이제 윗글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Data driven decision making. 역시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뭐라고? 황금 기준이죠. 최고의 기준이죠. 근데 numbers만으로는 lead to failed decision. 뭘 이끌 수 있어? 실패한 결정을 이끌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양괄식 구조 이어지네요. 아무리 데이터가 철저하더라도 의사들의 판단이 더 뛰어나. 발명가들의 판단이 더 정확한 결과를 난다고. 왜? 빈칸 때문에. 그 이유를 빨리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역설이 단순해요. 왜? 결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아무리 수치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결정은 감정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즉 뉴로사이언티스트 안토니오 다마시오라는 사람 보시는 순간 우리는 뭘 읽고 있다? 구체화, 예시 읽고 있구나. 그럼 할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야. 결국 뭡니까? 결국 저 결정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사들이나 밑에 아까 빈칸에 있었던 의사들이나 발명가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나머지 허리글들은 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they are emotional, they have emotional decision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더라도 요걸 그 내용으로 이제 대체제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1번 오로지 의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감정적인 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disregard 무시하는 거거든. 필수적인 어떤 신호들은 어디 데이터 분석으로부터의 그냥 무시해서가 아니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 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프레스 억누르잖아. 감정적 반응을 억눌러서 억눌러서가 아니라 그걸로 일으켰기 때문에 remain paralyzed 마비된 상태로 남아있어. 뭐에 측면? 복잡한 선택 탭 인투가 뭡니까? 사용하답니다. invisible wisdom 보이지 않는 지혜야. 보이지 않는 지혜는 여기에서 위에서 얘기했던 통계와는 반대적 속성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 여기서 말하는 그 invisible wisdom이 emotional decision이 되겠죠? 그렇죠? 그 숫자 아래, 즉 데이터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혜, 그게 뭐야? 의사들의 발명가의 이 감정적 결정인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그래서 5번 될 수 있던 문제였고요.
자, 이번엔 순서 삽입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관한 문장 찾기도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오늘은 무관한 문장은 스킵할게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그치? 자, 이제 ABC 한번 순서 맞추기를 한번 해볼 건데, 순서 맞추기를 쌤이 한번 해볼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위에다 한번 쌤을 연결사의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성에 대한 인지가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 세 개에 대한 속성부터 먼저 알고 갑시다. 그렇죠? however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조입니다. 대조. in fact는 뭐 대조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결국 강조의 역할이 우선이죠. 그렇죠? 더불어서 얘도 대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만 우리가 상기시키고 봐도 풀 수 있지 않았나. 빨리 한번 가볼게요. 이야기라는 건 실제인 것처럼 보여.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you can experience it. 네가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감지할 수도 있어. 너의 어떤 상상력과 함께 그걸 볼 수도 있고. 그리고 because this is exciting. 또 이게 되게 흥분되기, 흥미롭기 때문에 기록이 돼. 네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아, 뭐가? 지금 우리 스토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뭐?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이야기라는 게 아주 실질적 이야기이고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면 각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 얘기만을 가지고 연결사의 흐름 가지고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야. 한번 봅시다. 하지만 그러면 이야기가 그만큼의 살아있고 실제인 것 같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끝얘기에 대조를 걸었으니까 그의 반대적 속성이 나와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is one thing they do well. 첫째, they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누굴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것들이 잘하는, 이걸 스토리라고 받으려고 했더니 스토리도 잘 모르긴 단수잖아. 그지?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잘하는 한 가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대조, 여기에서 우리가 그게 흥분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라는 속성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however 뒤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성도 플러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조 연결사로 이어진 방향성이 첫째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A번 스킵. B번 갑니다. 자, B번은 infact니까 강조야. 강조는 무슨 역할이냐? 앞에서 했던 얘기 한 번 더해서 또 강조시키는 거야. 결국 mere a month after reading entire book. 책 한 권을 전체 읽고 나서 한 달부가 지나고 난 뒤 대부분의 우리는 기억합니다. Not more than a single idea. 오직 하나 이상의 생각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뭐야 그럼? 기억이 오래 남는다? 강조인데 기억이 그렇게 오래 남지 못한다. 방향성이 틀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가 없다. B번도 X였습니다. 연결사만 가지고만 지금 비교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번 나왔습니다. 또. 자, 아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의 내용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뒤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단어가 정확히 다운사이드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방향성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건 첫째 누구다? C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더불어서 스토리는 또 너무나 강력해. 계속 스토리의 얘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해서 소덴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You may start to think, 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좀 더 흔하겠구나. 그런 이야기들 같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또 그리고 you become biased. 넌 그럼 뭐 하게 돼? 편향성을 가지게 돼. 이 이야기가 너무 진짜 같고 너무 재밌어서 너무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그만큼 편향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즉 사실은 추상적이고 지루해. 그리고 non-fiction을 읽는다는 건 is not exciting. 뭐 이렇게 재밌지도 않아. 허구를 읽는다는 건 그렇게 막 재밌지도 않아.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hence easily recorded in your memory. 네 기억 속에 남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지. 이야기는 강력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적인 내용이나 뉴스거리들 말이야. 그리고 너무 허구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읽으면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보다는 재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however를 볼까요? 하지만 방향성이 이제 기억에 스토리는 오래 남을 거야.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과 non-fiction은 기억에 남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까 좀 방향성이 틀리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다시 봤는데 이번에는 뭐야? 근데 잘하는 게 한 가지는 있어. 요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대의로 받을 수 있는 게 누굴까? 없습니다. 팩트 앤 팩트 리피팅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렇지? 복수대명사가 그것들이 잘하는 한 가지? 그게 뭘까? 넌픽션은 뭐 이런 걸 잘하고 이거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 한번 볼까? 사실은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그러면 잠깐만, 어떻게 예로도 충분히 연결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거야. 넌픽션과 사실들이라고 봤을 때 그게 기억에 오래 남지만 잘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넌픽션은 우리 마음의 이론을 제공해주며 method of thinking, 이 생각의 방법이나 framework that allows us to make assumptions and generalization, 우리가 가정을 하거나 일반화를 짓도록 허락해주는 이런 틀을 제공해주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 인팩트 다음엔 책 한 권 읽고 나서 한 가지 이상의 생각밖에 기억이 남지 않을 거야. 그러면 기억되기 쉽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의 끝말잇기로서 얘가 이어지시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얘로 방향성을 틀어도 늦진 않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얘를 A라고 했을 때 A-를 먼저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것이냐, 아니면 대조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얘기해 줄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연히 물론 얘랑도 연결고리가 방향성으로 이어지고요. 얘도 연결이 되어지잖아. 그럼 그 중에 누가를 먼저 잡아줘야 돼? 얘로 한 덩어리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걔와 대조 관계를 그 다음 이야기해 주는 게 글의 흐름상 맞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연결사의 활용도를 여러분들이 극대화시켜 주셔야 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C, B, A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잠깐만 선생님 요거 메모리 정리 조금만 하고 다시 연결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부터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 번째 순서 추론이었고요. 박스글의 내용부터 먼저 잘 파악해보자 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박스글을 한번 보시게 되면 the cost of raw material, 이 원자재 비용이죠. 원자재가 뭔데? 리테일 프라이스, 동격 한마야. 리테일, 소매 가격, 이 공급자들이 부과하는, 소비자들한테 부과하는 그 리테일 가격, 소비자 가격, 그리고 the amount of they pay in wage, 그들이 임금으로서 지불하게 되는 양, 이 두 가지의 것들에 대한 원자재 비용, 이 세 가지 것들이, 동격이 아니라 첫 번째 실수했네요. 원자재 비용,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격, 그 다음에 이 임금으로 지불하는 양, 이 세 가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Through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and by competition. 공급이나 어떤 수요의 법칙을 통해서나 혹은 이런 경쟁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게 된다. 힘들었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재료와 인건비와 또 그 사람들을 그 종업원이나 이런 워커들을 쓰게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구매하게 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 자체가 결정되는 요인, 첫째 수요와 공급 법칙, 이건 여러분들이 어느 상식선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경쟁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어진다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을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에게는. 왜냐하면 it can lead to lower prices, 낮은 가격, 더 높은 질. 이 비즈니스들이 try to get customer, 소비자들 보고 to buy from them, 그들로부터 구매하게 해야지 다른 경쟁자로부터 구매하기보다는 자기네들부터 구매를 하게끔 시키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더 높은 질과 더 낮은 가격을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좋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론 지금 당장 끄집어내지 못하셔더라도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게끔 시키기 하는 요소가 뭐가 있죠? 방금 읽었던 경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수요와 공급 법칙을 통해서나 경쟁에 의해서나 가격이 결정되니 결국 이야기는 경쟁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니까 근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더 낮은 가격, 좋은 품질이 될 수 있다는.
조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번은 스킵. this는 뭡니까? 앞의 내용이고요. 박스글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lead는 무슨 동사? 인과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앞에 게 원인이 돼서 뒤에 게 결과가 되니 이것이 뭘 이끌 수 있다? 역동적인 어떤 질을, 자본주의의 질을 이끌 수 있어. 뭘 포함해서? Its instability and the tendency toward crisis. 이 위기 쪽으로의 어떤 성향, 그리고 저 불안정성을 포함한 이 자본주의의 어떤 역동적인 질을 이끌 수 있다. 뭐가? 수요 공급 법칙과 이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결국 자본주의의 역학인 것이다. 이게 인과관계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었던 이 결정, 가격 결정 요소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의 어떤 역학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B번은 일단 보류, C번으로 가보셔야 되겠죠? C번 뭐로 나왔습니까? 자, people who have talent, 재능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훈련을 받은 사람, that is in short supply, 이 부족한 공급 속에서 있는 훈련을 받거나 and is needed by business, 사업에 의해서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 돈을 더 많이 버는 경향이 있다. 누구보다? 그렇지 못한 비교적 스킬이 없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가격 책정 조건에서의 사람들의 재능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더 부과된다? 이건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박스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애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B가 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B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수요 공급 법칙과 경쟁에 의해서 가격들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의 역학적 특징이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그의 어떤 불안정성과 어떤 위기의 어떤 성향 쪽을 다 포함해서 이게 다 자본주의의 특징인 것이다. 즉, demand가 exceed supply.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겠다는 거야? 수요 공급 법칙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만드는 건 조금밖에 없는데 찾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공급 자체가 디맨드를 넘어서 버리면 그건 또 떨어지게 될 거야. 이게 지금 수요 공급 법칙이 되겠고, 또 다양한 어떤 사업 시장들이 similar products, 그죠? 다양한 사업 시장들이 유사한 어떤 제품들이나 서비스 to the same buyers, 또 똑같은 구매자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there is competition. 거기에 뭐가 생겨? 경쟁이 생긴다 이거야. 잠깐만. 우리 아까 읽은 거 뭐죠? 이제 수요 공급 법칙 이야기가 끝났고 경쟁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경쟁 이야기의 뒷받침이 기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얘기로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누구로 이어져야 돼? A번으로 이어지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그럼 A번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 더 낮은 가격.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로부터라기보다는 자신들로부터 구매를 하게끔 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과 높은 질을 따라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한테는 좋을 수 있겠다. 뭐가? 경쟁이. 그렇죠? 그래서 그 경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A번으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B에서 A, C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한 설명에 대한 구체화를 A번에서 어떻게 이어서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던 문제였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에 대한 얘기가 뭐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정이 된다라는 게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방식이거든. 그냥 재능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번다라는 얘기가 뒷받침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A 다음은 C로 이어지시는 게 깔끔하겠네요. 그래서 B, A, C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장 삽입이었고요. however가 들어간 문장의 패턴이었고, 자, 이 문장의 대조성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앞뒤에 번호가 될 문장의 앞뒤 관계가 명확하게 단절이 이루어지겠구나. 그 생각을 해주시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정말로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투표를 많은 수의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심지어 어느 때에도 투표를 하냐면 선거의 결과가 is a known conclusion, 알려진 결과.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사람이 당선될 것 같대 라는 이 알려진 결과, 그리고 이 당선자의 어떤 후보자가 기대되어져 승리하기를 by large number majority,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승리할 것이 이제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투표를 한다 이거야. 지금 개조 뒤에 어찌됐든 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투표를 강행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 사람들은 투표를 강행하는구나. 이런 안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있었고, 얘를 어딘가 집어넣게 된 생각은 또 역시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서 단절을 찾아주셔야죠. 합리적 선택 이론은요, 투표의 합리적 선택 이론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부러 투표를 한다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이 문제점을 갖고 있어. 논리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course of action, 행동 과정, 투표자들을 위한 이 행동 양식이 is not to bother to 동사하게 되면 일부러 to 동사다. 일부러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join a party, participate in collective actions. 이런 집단적인 어떤 행동 속에 참여를 하거나 파티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 일부러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in time and effort of acquir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이 필수적인 정보를 획득하거나 두 번째, 그리고 나서 following up with action,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가 뭐하기 때문에 넘어서 whatever benefits are produced,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만들어지든지 다 그걸 넘어서게 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정보를 얻어내고 거기 그 정보를 얻어낸 걸 바탕으로 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떤 후보가 나에게 더 맞고 저 후보가 더 일을 잘하고 이런 정보들을 막 얻어내서 그에 따라서 투표를 행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에 대한 어떤 나에게 오게 되는 마이너스가 결국 어떤 이득이 만들어지든지 다 그걸 넘어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익이 나한테 되는 게 없어, 오히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죠? 문제점에 대한. 그러니까 1번 논리적 단절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네요. 왜? 이 마이너스, 코스트가 더 크니까. 뭐보다? 플러스보다. 이걸 넘어서잖아, 누가? 마이너스가. 그지? 그래서 better by far just stay at home.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 따뜻하거나 편안하게 TV를 보면서 집에 머물러 있는 게 더 나아. 더 나은 상태에서 leaving others to do work,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즉 이것을 뭐라고 불러? What is known as free riding. 이게 무임승차라고 불리는 거야. 왜? 내가 거기에 정보를 알아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그만큼 내 이득을 넘어서니까 집에 편안히 앉아서 TV 보면서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임승차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 뒤에 보시게 되면 the reason, 이유는요.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이 시작됐을 때 다른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앞의 내용이 계속 연결돼야 돼. 우리 지금 뭐 읽고 있습니까?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읽고 있어. 그렇지? 그럼 문제점의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야. 그 이유는 is that voting, 투표하는 행위라는 것 자체는 seems to be symbolic act in part. 부분적으로는 그게 상징적인 행동이 되며 또 사람들은 느껴. obliged to perform their citizen duty. 그들의 시민적인 어떤 의무감이라는 것을 수행해야 될 obliged.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 투표를 한다는 얘기잖아 결국. 아니 투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논리적연하게 얘기를 해놓고 무임승차까지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 3번 뒤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투표가 상징적인 행동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감에 대한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투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아니 무임승차, 난 TV에서 편하게 보면 난 걔네끼리 하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무임승차에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한다는 건 여기서 논리적 단절이 생긴다는 거죠. 뭐로서? 대조로서, 정확한 대조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필요한 연결사가 누구? however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안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투표를 강행한다라고 한 내용이 나와야 그 강행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해 주셨다면 어렵지 않게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이 단절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9번이었습니다. 역시 but이라는 연결사가 있었고요. 와, 이것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해석적 내용은 있었지만 방향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들은 achieved by니까 pp라는 거 알 수 있겠는 전치사 명사 나왔으니까 자, this 앞에 내용 뭔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링이 이제 공학화하는 거니까 재가공하는 거야. 이 지구를 재가공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이익이 have not been without cost. 대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as we enter the 21st century,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앞서 얘기했었던 그 비용, 대가가 코스트 얘기 많이 나오네요. 급속적으로 마운팅,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우리 잠깐 전문제에서 코스트라는 얘기를 봤지만 코스트는 수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비용, 그게 비용이고 다른 말로는 대가, 프라이스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적으로 코스트는 마이너스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런 어떤 재가공을 통해서 지구를 공학시키면서 생기게 된 그 이득이 결국 뭐가 있어야지만 이거 이중부정이죠. not without. 그치? 예강조하는 겁니다. without 뒤에 있는 명사를.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야지만 그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고 21세기 들어서 그게 어떻게 돼서 더 커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21세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디까지의 내용이 Humanity has been spectacular. 인간은 크게 성공했어. 뭐 할 때 성공했어? 바꿀 때. 지구를 어떻게 바꿔? 자기네들의 급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지구를 계속 변형시키는데 성공을 해왔어. 그게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인구가 2배가 되고 경제적 활동이 증가해 6배나. 하지만 우리는 able to increase food. 음식의 생산도 증대할 수 있었으며 투하고도 합하니까 한 2.5배. 뭘 초래하면서 음식에 대한 가격이나 배고픔 같은 걸 줄이면서 말이야. 더 좋았네요. 그렇죠? 논리적 단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하는데 지구를 바꾸는데 뭐 자기네들이 필요한 수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번 뒤에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 역시 그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얘기했잖아. 그렇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발달과 뭐 이런 증가들을 위해서 지구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다 많이 얻어냈어. 이 경작된 어떤 이코시스템, 생태계 자체가 이제는 cover over the quarter of the earth's land, 지구 땅의 어떤 4분의 1 이상을 다 덮고 있고 지금은 and 그리고 6배 더 많은 물들이 저장되어지고 있어. reservoir, 저수지에 then 언제보다 natural river, channel, 그냥 일반적인 강의 경로가 있었을 때보다 6배나 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2번 뒤에도 무슨 내용입니까? 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생태계나 강물의 형태, 저장 속도가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였네요. 그렇죠? 역시 논리적 단절 없었습니다. 3번 뒤에 보시면 지금은 명백해졌어. 뭐가? 인류의 사용이, 뭐의 사용? 이 바이오스피어, 생물학 영역의 인간 인류의 사용이 not sustainable. 이거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sustainable 한다라는 건 유지 가능성 있는 이런 뜻이잖아. 유지 가능성 있다라는 sustainability의 의미 자체가 뭘 담고 있냐면 현생의 시대가 다음 생의 시대를 위해서 남길 수 있는 유지 가능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not sustainable 한다는 건 환경적으로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not sustainable 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sustainable 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benefit, 이점 같은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아니, 아무런 연결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에 있던 문장의 부연 설명으로서 not sustainable이 플러스로 연결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단절은 또 어디 있었다? 3번에 있었다. 그 방향성 뭘로? 벗으로 바꾸고 뭐가 있었다? 커스트가 있었고 21세기 들어서 그 커스트가 커지게 되었다. 그 커진 커스트가 뭐냐? 환경적인 유지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야. 이제 문장 삽입은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번호와 번호 사이의 문장 간의 단락이 글의 흐름상 맞게 쓰였는지. 우리 아까 30번 문제에서 어휘 추론했었잖아. 낱말 추론.
첫 번째 문장과 그 특징, 소재와 특징에 대한 흐름을 잡고 내려오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이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대조 연결이나 역접 연결사를 써서 그걸 뒤집고 있지 않은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상기해 주면서 글을 보셔야 된다라는 게 문장 삽입의 특징이다 라는 거 먼저 캐치하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완성이었고요. 요약문 완성 자체는 글쎄요. just as라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어렵지 않게 이 문장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 so나 주절이 시작될 때 so나 as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안 들어가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just as 구문은 여기다 잠깐 정리해서 쓰면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 so나 as가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주어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동사하듯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 두 문장의 속성이 어떻다 서로 동일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thinking about how to aim failure rather than how to achieve goals.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실패를 A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뭘 이끌어? 성공을 이끄는 것처럼 그렇듯이 B한다는 생각, 현존하는 방법을 B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찾을 수 있게, 숨겨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문제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뭔가 이 글의 구조의 맥락상으로도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어렵진 않은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실패를 A하는 방법이 더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것처럼 B한다, 현존하는 방법을 B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네. 그럼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딜 구체적으로 잘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넷플릭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넷플릭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넷플릭스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1997년 넷플릭스 설립자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하면 비디오 렌탈 스토어를 아세요? 97년이니까 모르실 거야. 선생님도 97년이면 아니야.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어쨌든 옛날에는 그 돈을 주고 비디오를 빌렸어요. DVD. 여러분들 DVD 세대도 또 아니지 않나? 그치? 어렸을 때 무슨 영어로 된 어떤 디즈니 만화 볼 때 이제 DVD 이제 집에서 많이 돌려보기도 했을 텐데 여러분들 시대는 어쨌든 이 사람의 첫 질문은 뭐였다? 어떻게 하면 비디오 가게가 잘 되지? 그래서 그가 스스로한테 사람들이 뭘 싫어하지? 비디오 렌탈 스토어에서 뭘 싫어하지? 이런 질문을 계속 했던 거야. 근데 그 답은 명확했어. 그게 뭐냐면 레이트 피스야. 늦은 요금이야.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제일 심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체료죠, 연체료. 그래서 trying to improve the traditional model, 옛날 방식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한 거야, 문제를. 그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렸어, 연체료를. 뭐 하면서? 자, 방법이 중요해. 방금 얘기했던 우리 요즘 구독 시대야. 모든 걸 다 구독하는 시대죠. 그 구독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그 연체료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 단순한 변화가 이 생각의 변화가 뭘 이끈 거야? 전체적인 disruption movie rental industry. 이거를 아예 그냥 전체적인 어떤 방해 요소들을 다 이끌었던 거죠. 그렇죠? disruption. 영화 대여료 산업 자체 방향을 이끈 거야. 그래서 이 변화가 옛날 기술이야. used by Stoic 필로소퍼, 이 사람에 의해서 사용된 기술이야. 즉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실패를 피할까? 라는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실패를 피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벌써 정답이 나왔죠? 이 두 개의 질문 안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요약문 잠깐 한번 볼게요. 뭐 하면서? 실패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피할까라는 말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치? 실패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라는 그 생각의 방식이 성공을 이끄는 것처럼 뭐가? The existing method, 현존하는 방법을 뭐 해야 방법을 얻을 수 있다? 현존하는 방법, inversion, 바꿔야지만. 그치? 정답 그래서 몇 번? 1번. 그치? 그래서 실패를 막아야 되는 방법.
현존을 생각하는 것이 성공을 이끄는 것처럼 현존하는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렌탈 산업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 리버싱 시켜야 한다. 그 현존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생각이 결국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요즘은 이렇게 5개의 단어들, 속성은 동일하지만 5개 다 다른 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단어의 양도 좀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뭐 단어도 이제 특히나 기출, 이제 좀 있으면 9월 모의고사인데 이제 기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속성들을 빨리빨리 모르는 단어를 캐치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도 모르는 단어는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량에 있어서만큼은 매일매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소 50에서 100단어 정도의 범주 내에서 실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간 잡고 외우지 마시고요. 아무 때나 그냥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 단어 어휘력 키우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잡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영어에 있어서만큼 지금 빈칸 순서 삽입 이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3개 유형이 보통 우리가 총 몇 문제입니까? 7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7문제에서 사실 3점짜리가 제일 많기도 하고요.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7문제 중에 4문제 12점 정도가 이제 빈순삽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도 좀 관리를 잘 하는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회는 또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주말에 보시고 3회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또 한번 해설 강의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